세월이 갈수록 그림을 더해가는 노무현 대통령님, 내년 봄에 다시 뵈러 오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신 네 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화면을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나 대통령 이 곁을 지켜주시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봉화에서 열리는 재단 활동에 헌신해 주시고 언제나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참여해주고 계신 재단 회원 자원봉사자 여러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여러분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명숙 이낙연 전 총리 참석하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을 대표해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와주셨습니다. 김근태 전 의원 유족,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하셨습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와주셨습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허성군 김해시장과 김영수 김해시의회 의장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노무현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개성고등학교 총동창회와 노시 종친회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일일이 모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공식 추도사입니다. 올해 추도사를 낭독해 주실 분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으로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노동위원회에서 활약을 하셨고요. 또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 이 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을 맡아서 또 대선 승리를 이끌었었죠.
참여정부 국무총리로서 또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노무현 시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분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추도사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추도사 노무현 대통령님, 올해는 실록이 한창입니다. 서거하신 2009년 봄에는 비눗물 속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일주기 추도식도 비눗물이 우리들 가슴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일주기 추도식에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노여움도 슬픔도 눈물도 참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노무현 없는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열어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은 촛불혁명으로 적폐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제3기 민주정부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으며 지방선거 압승으로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허물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대통령님이 주창하셨던 껴있는 시민, 권위주의 청산, 국가균형 발전, 거대 수고 언론 타파가 하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저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역사의 주체로 바로 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기어이 그렇게 전진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지난 월요일 5월 18일에는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엄중하게 거행되었습니다. 5월의 넋들이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다 장렬하게 산화하신 현장이었습니다.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붙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희망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분노와 슬픔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이겨왔습니다. 민주의 역사가 헌법에 당당히 새겨지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신종 감염병에 온 국민의 높은 공동체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정부의 원숙한 대처가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국 정부가 우리 방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써낸 방식으로 추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통령을 자임하셨던 대통령님에 걸맞는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70년 동안 이 땅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경제적으로 편중되고 사회적으로 차가운 세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합니다. 남과 북이 얼싸안고
나라다운 나라에서 이의 없습니다를 외치며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남겨놓으신 가치를 이제 저희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완성해 보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조그만 산사에 계신 스님이었습니다. 목소리로 보아 여든을 넘기신 듯한 노 스님께서 평생 모은 정성을 노무현 재단에 쾌척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정성으로 벽돌 한 장을 쌓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추도식이 열리는 이것 봉화에는 대통령 기념관이 개관을 하고 머지않아서 서울에는 노무현 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대통령님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도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거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공작이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말로 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림을 더해가는 노무현 대통령님, 내년 봄에 다시 뵈러 오겠습니다. 그날은 아마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봄날 가득히 흩날리는 꽃잎처럼 이 봉화를 가득 채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영면하십시오. 깨어있는 시민들이 삼가 올립니다. 2020년 5월 봄날에. 대공원 통문 쪽으로 정체가 심하고요. 왕십리길도 신당길에서 도심 들어오기가 어려운데요. 중간도에서 정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왕산로 경동시장 쪽으로 발표되겠습니다. 시경 과정은 용가를 중심으로 양방향 모두 서 있는 독선과 부패의 역사, 그 분열의 역사, 굴욕의 역사, 여기에서부터 비롯돼 왔던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이 문화를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시민문화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존경하는 우리 화명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 나중에 대통령 됩니다. 인간의 탐욕과 본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험과 투쟁, 진보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지도자와 시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크고 작은 단위에 있어서의 많은 지도자가 있을 수 있어.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됩시다. 물론 저도 함께 할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더 훌륭한 역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네, 많이 그립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만 여기에 보내시고 각자 살아가는 자리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오늘 이 추도식을 함께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 노무현 재단 회원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그리고 국민들의 현명한 대처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무현 재단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오늘 이 추도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아주 작은 비석이 우리를 지켜보는 이곳 대통령 묘역에서 이 추도식을 엄수하는 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묘역은 대통령께서 잠들어 계신 곳이기도 하지만 그분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서 1만 5천여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박석이 깔려있는 곳입니다. 이 돌에 쓰여있는 글들을 읽다 보면 아이들 이야기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꿈꿨던 세상,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한테는 물려주고 싶다 하는 시민들의 소망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떠나시고 맞는 11번째 5월입니다. 당신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가 아주 가까운 현실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곧게 자라서 이제 청년이 어른이 되어 있는 이 박석석 이름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언제까지나 친구 같았던 대통령, 당당한 지도자, 새로운 시대를 향해 앞서 나갔던 시민, 그런 모습으로 언제까지나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의 어느 길목, 어느 구비를 지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이 박석을 만드신 시민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함께 지켜봐 주시는 모든 시민들이 이 길목과 구비를 지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노무현 재단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과 지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와주셨습니다.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열린민주당 청항욱 대표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전의 노무현 대통령님은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강물 같은 분이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는 바다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과 이념과 삶의 양식은 다를지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바다에서 하나로 얽혀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내일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이 자리에서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다를 포기.